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상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S&P와 나스닥 지수. 맞습니다. 한 일주일 됐나요? 다시 네. 한번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나스닥도 마찬가지, S&P 500, 다우지수는 약간 한 0.5% 차이니까요. 이것도 언제라도 좀 다시 한번 다우지수도 사상 최고가 갈 수 있는 그런 범위에 들어섰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산업재 섹터 그리고 소재주, 기술주가 시장에 어떤 강한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역시 이런 것들이 항상 같이 맞물리는 것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뭔가 좀 잘 되고 있다. 나오면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요. 네. 또 반대로 또 안 좋은 소식 나면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먼저 좀 보도가 나왔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서 페이즈 1에 관한 얘기인데 1단계 관련해서 원칙적인 합의를 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호재 인식하는 와중에 그보다 사실상 먼저 나온 소식이 있었죠. 바로 깜짝 고용 보고서가 나온 네. 것이 주시장을 끌어올리는 가장 큰 기폭제가 된 것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신규 일자리가 10월 달엔 큰 기대할 것이 없다. 네. 아주 많게 보는 사람들이 한 9만 건, 적게 보는 쪽이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서 7만에서 7만 5천 건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GM에서의 어떤 장기 파업이 있었거든요. 물론 지난주에 이제 지난주 말부터 해서 해결됐지만은 네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눈높이가 낮아져 있는데 웬걸요? 신규 일자리가 12만 8천 건이 나오면서 한마디로 슈퍼 깜짝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바로 이런 네. 부분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났습니다. 물론 실업률은 3.6%로 전달 대비 한 3개월 연속으로 3.5였기 때문에 0.1%포인트 상승했지만 이거는 뭐 여전히 완전 고용에서도 진짜 완전 고용 수준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었고요. 아시다시피 GM 쪽에 따른 가령 일시적인 해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제일 밑에가 제조업인데요. 제조업은 이번에도 좋지 않았습니다. 3만 6천 건의 일자리가 감소했고요. 아쉬운 것은 바로 위에 이제 기술 섹터가 되겠는데요. 네. 인포메이션 쪽에서도 약간 지난달에는 플러스로 반전됐는데요. 이것은 마이너스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 고용 보고서에 대해서는 크게 이런 것들이 불구하고 이런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크게 봐서는 주가의 어떤 큰 기폭제가 됐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고용 보고서에 대해서 일단 수치만 봤을 때는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결과인 것 같은데 월가에서는 이번 고용 보고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주시장에서 보여줬다시피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해석이 많은데요. 네. 그중에서 가장 또렷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한 것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버코어 ISI에서 설명한 것이 되겠는데요. 한마디로 퍼펙트하다, 한마디로 완벽한 숫자란 표현을 레포트에서 제목에서 벌써 써놨는데요. 네. 이런 거죠. 미국 고용이 완만하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완만하게 증가하다 보면 사람들이 더 많이 뽑아야 되니까 임금의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고요. 임금이 오르다 보니 이제 일을 안 하려던 사람들도 조차 네. 대표적인 밀레니얼 세대라고 보는데 일하기도 싫고 이러던 사람들이 임금을 더 준다니까 이제 일자리를 찾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또 일자리를 찾아보니까 다시 결국 고용이 증가하는, 고용률이 그렇죠. 증가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업률만 따지면 또 고용률을 따지면 반대로 얼마만큼 사람들이 고용해서 일하고 있냐는 것인데요. 63.3%가 지금 고용률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1년 전에 62.9였고요. 6개월 전에 62.8이었다는 거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수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고용률 증가 이거 자체는 특히 보면 이제 게임 체인저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아까 똑같은 어떤 선순환 구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잠재 성장률이 올라가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이거 뭐 자동으로 좀 얘기가 나오는 거가 되겠고요. 네네. 이러다 보니 그렇다고 해서 임금 상승률이 아주 높은 것도 아니거든요. 전월 대비 0.2%. 뭐 그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없는 성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 앞선 말씀드렸다시피 밀레니얼들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거 그 다음 말을 약간 그 좀 오버할지 모르지만 그 원문 그대로 읽어드리면 인구도 이제 증가할 수 있는 여력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네. 많은 분들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젊은 그 밀레니얼 세대들이 한참 일하고 결혼도 하고 뭐 임신도 하고 출산도 해야 되는 네네. 시기인데 돈을 벌 때랑 안 벌 때랑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네. 번다니까 뭐 데이트도 하고 결혼도 하고 뭐 출산하고 이런 얘기까지를 좀 너무 비약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저도 너무 심하다고 저도 일찍 생각하지만 월가에 분명히 주장이 있다는 걸 제가 네네. 소개해드릴 뿐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은 딱 이겁니다. 연준이 엊그저께 FOMC에서 나올 때도 보면 제롬 파월도 매번 얘기하지만 미국 경제가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the economy is in good place라는 거 영어로 쓰는데요. 그냥 아주 좋은 상태가 네네.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 바로 아주 좋은 상태라는 것이 딱 이거 어떤 표현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연준이 잘못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시장은 연준의 말을 그대로 지금 이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앞서 뭐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할 수 있겠으나 이걸 네네.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는 그러니까 즉 월가를 그 FOMC를 공격하는 어떤 논리적 설득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토요일에 봤던 굉장히 재밌는 외신 제목 가운데 하나가 그 요즘에 이 성행위를 안 하는 것이 리세션의 가장 큰 리스크다라는 그런 네. 기사들도 있었던 만큼 네. 인구에 대한 그런 어떤 우려감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반면에 ISM 제조업 지표가 좀 계속 위축 상태를 이어갔어요. 네, 맞습니다. 그건 좀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48.3이 나왔는데요. 48.3은 전망의 49.3보다 좀 낮았지만 그나마 전달보다 조금 개선됐거든요. 네네. 그래도 이제 중요한 것은 50 이하가 3개월 연속 지나 계속된 거고요. 50 이하가 3개월 연속된 것은 좀 화면에서 써놨다시피 2015년 이후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이 경기가 좋은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슬로우해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인데요. 문제는 이 모든 것을 누구나 다 아는 거거든요. 이렇게 제조업이 약간 위축되는 거, 그럼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무역 협상 때문에 됐다는 거를 사실 보면 트럼프 대통령만 얘기 안 하지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떤 페이즈 1이 됐건 뭐가 됐건 합의되고 이렇게 긍정적이 나오는 것은 네. 멀지 않아 이것도 50 이상으로 갈 수 있다라는 뭘까 희망의 메시지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분명히 안 좋은 소식이지만 어떤 고용 보고서가 더 긍정적인 뉴스로 나오면서 이런 악재도 일단 앞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말이 나온 김에 지난 금요일 날의 특징주도 잠깐 보면 뭐 역시 뭐 애플을 얘기 안 할 수 없겠습니다. 애플이 사상 최고가를 그냥 계속 달려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2.8% 올라갔습니다. 디지뱅크에서도 보유해서 투자로 옮겼는데요. 지금 지난주에 실적 발표한 이후에 투자 의견을 상향한 곳이 두 곳에 있고요. 오히려 내린 네네. 곳도 한 곳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목표 주가가 조금씩 올리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5G 대표 주자가 몇 개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코르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들어봤어요. 네, 이거는 뭐 미국의 아이비들이 5G 하면 대표적인 주식으로 많이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자주 들어보신 건 이제 중국 쪽 매출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떨어질 때 같이 떨어졌던 주식인데요. 미국은 아직 안 하지만 코르보인데 약간 이게 그 한국말이 좀 틀리게 나는데 코르보라는 회사인데요. 코르보. 예, 코르보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의 우린 미국과 달리 지금 한국도 지금 막 5G 하고 있고요. 네네. 특히 중국이 상당히 5G 단말기부터 해서 많이 좀 출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매출이 늘어난 거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기대감은 미국에서도 아시다시피 금년 7월부터 우리나라랑 뭐 몇 시간 차이로 상용 서비스는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다만 단말기가 지금 삼성이랑 LG밖에 없으니 그 물론 중국 거도 있지만 잘 판매하지는 않거든요. 중국 네네. 거. 그러다 보니 내년에 애플인데 그래서 내년의 기대감은 워낙 높습니다. 지금 5G가 관련해서. 네,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코르보인데 이번에 당장 실적에 반영된 거거든요. 중국 쪽 매출이. 네. 그러다 보니 주가가 20%나 급등했고요. 그러다 보니 발빠르게 벌써 투자 의견 목표 주가를 올린 것도 나왔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저희도 몇 번 소개해드렸던 뉴엘 브랜드요. 아시다시피 이제 여러분 캠핑 다니신 분은 콜맨 하면 다 아시는 거. 그렇죠. 펜 하면 파카볼 펜. 네네. 예, 그리고 여러분들 그 아프리카 같은 그런 것들이 네네. 그런 거 있겠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양키 캔들 하면 여러분 집마다 하나씩 다 있는 양키 그렇죠, 캔들. 그렇죠. 네. 그게 뉴엘 브랜드가 저희가 소개한 지도 한 3주 됐는데요. 또 다시 실적이 또 깜짝 실적 나면서 8~9%가 또 급등하는 이야.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 기업을 이항영의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에서 소개를 언제 했었죠? 한 2주 됐나요? 2주, 3주 정도 됐었죠. 네. 그때 비교하면 거의 한 15%? 못해도 한 15% 정도의 수익은 났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15%가 안 났는지 8%가 안 났는지 저는 그것까지는 뭐 계산해 보면 되겠지만 네네. 중요한 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쓰시고 그러면 특히 애가 있고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한 주부터 사보고 나서 공부하시는 것이
진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셨네요. 자, 또 다른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도 주가가 올랐어요? 네, 이거 지난 한 주에 가장 대표 주자로 보면 세 종목이 있습니다. 역시 뭐 애플은 말씀드렸고요. 네네. 또 하나가 일단은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죠. 대표적인 헬스케어 쪽에 이제 보험 회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JP모건 체이스인데요. 두 군데 모두 깜짝 실적 나면서 주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발표될 그 경제 지표와 함께 또 실적을 발표하게 된 기업들도 있으니까요. 그 기업들 한번 점검해 주시면. 네, 맞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도 실적이 한 그 경제 지표 중에서 지난주 말에는 ISM 제조업이 있다 그러면 이번 주 수요일 날에는 ISM 비제조업이 있습니다. 역시 이 부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금요일 날 미시간 대학에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있는데 이 정도가 일단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역시 실적은 지난주가 피크였고요. 이번 주까지 지나가면 거의 이제 80-90%까지 끝나는데요. 네네. 참고적으로 지난주까지 하면 350여 개의 기업, 그러니까 70%가 났습니다. 한 76%가 기대 이상의 실적을 했고요. 지금까지 한 것 플러스 전망을 계산을 해보면 생각과 달리 상당히 괜찮다, 나쁘지 않다. 레피니티브 기준을 보면 마이너스 0.8%, 팩트셋 기준을 보면 마이너스 2.7%니까요. 어떤 초반 실적 시즌에 들어섰을 때보다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번 주는 참고적으로 82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하면 90%가 끝나겠고요. 여러분들 관심 가질 만한 기업들만 한두 개만 말씀드리면 오늘 밤이 되겠는데요. 내일 새벽이 되죠. 정확히는 우버가 여러분들 실적을 발표한다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수요일 날입니다. 현지 시간 수요일 날 보면 스퀘어와 퀄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관심 있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 퀄컴은 네. 통신칩, 반도체 칩, 통신칩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되겠고요. 아마 이번 실적 시즌이자 이번 주에 아마 가장 큰 관심은 역시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주주 하나인 월트 디즈니가 실적 발표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